전기설비기술 기준 1장의 공통사항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총 58문제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같이 풀어보시죠. 1번 전압의 종별에서 교류 600V는 무엇으로 분류하는가? 교류 1000V 이하는 저압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저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등회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관등회로는 안전기로부터 방전 등까지의 전로를 우리는 관등회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3번,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는 곳은 급전소다 라고 하죠. 보시면 급전소란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 조작을 하는 곳을 말한다. 4번 문제. 리플프리 직류라고 하는 것은 교류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의 시료값이 몇 퍼센트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말하는가? 10% 이하, 즉 정류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설비에서 이 직류에 교류분 포함이 10% 이하인 것을 리플프리 직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5번 문제. 한 수용장소 인입구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에서 보시면 수용장소에서 다른 수용장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A라고 하는 집에서 B라고 하는 집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선, 연접 인입선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전기철도용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철도용 변전소 또는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선. 전선이면 전기철도용 급전선이 되는 거고요. 전선이나 지지물 또는 기타 설비다라고 되어 있으면 급전선로가 되는 거죠. 전선까지면 급전선. 전선 또는 지지물 그리고 기타 설비면 급전선로가 되겠죠.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전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선로. 전선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전선이나 지지물이나 기타 설비 등을 의미하죠. 그래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곳, 전기 사용 장소 상호 간의 전선 그리고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전선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제2차 접근 상태라 함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몇 미터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하는가? 여기에서 이 가공전선에서 지지물의 거리까지의 그 범위는 우리는 1차 접근 상태다라고 하고 3m라고 하면 2차 접근 상태다라고 얘기죠. 3m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조상설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알맞은 것은 조상설비라고 하는 것은 위상을 조절하는 설비인 거죠. 이때 위상의 조정은 무효전력의 공급으로 위상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래서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10번 문제. 지중관로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지중관로는 땅속으로 가는 모든 전선관, 수도관, 가스관 등등을 다 포함해서 지중관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중전선로, 약전류전선로, 케이블선로, 지중해 시설하는 수관, 수도관, 가스관, 기타 유사한 및 이들 부속하는 지중함을 통틀어서 우리는 지중관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11번 문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니까 2번에서 틀린 내용을 찾아보면 1차 접근 상태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 수평거리 3m 미만인 곳에 시설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3m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접근 상태가 아니라 2차 접근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번. 다음 중 감전에 대한 고장 보호가 아닌 것은 우리가 감전에 대한 보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보호가 있고 기본 보호가 있고 고장 보호가 있죠. 기본 보호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감전에 대한 보호인 거고 고장 보호라고 하는 것은
고장이 난 상태에서의 감전에 대한 보호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다 2번, 3번, 4번 뭐예요? 고장전류에 의한 고장전류를 고장전류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뭐예요? 고장 보호가 되는 거고 1번 몸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이것은 뭐예요? 기본 보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 보호 1번, 2번 감전에 대한 고장 보호 1번부터 3번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전에 대한 보호는 기본 보호가 있고 고장 보호가 있는데 기본 보호는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감전 보호인 거고 고장 보호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 고장이 있을 때의 감전에 대한 보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문제. 전선의 식별에 따른 색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색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보호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 적색은 없습니다. 4번 정답 되겠습니다. 14번 저압 절연 전선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 KS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시게 되면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자, 절연 전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무로 절연을 했다 이런 얘기고 비닐로 절연을 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폴리올레핀으로 절연을 했다니까. 이 도체를 전선에 그러니까 구리를 뭘로 했다? 고무로 했다. 비닐로 했다. 폴리올레핀으로 절연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건 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절연을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를 모르더라도 상식적으로 얘는 알루미늄으로 절연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읽고 암기하실 필요는 있다. 다음에 15번. 저압 케이블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은 고압 케이블입니다. 나머지는 저압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접속 방법이 잘못된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알루미늄과 동을 사용하는 경우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그잖아요. 부식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죠? 상식적으로. 세 번째 거 볼게요. 절연 전선 상호간을 접속하는 경우에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해야 된다. 그죠? 충분히 피복해줘야 돼요. 네 번째, 나전선 간의 접속인 경우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된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번에 대해 잘 몰라도 1번, 3번, 4번은 상식적으로 그죠?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거예요. 뭐예요? 공칭 단면적 10스퀘어 이상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간 접속하는 경우에 접속함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이 잘못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10스퀘어 이상인 캡타이어 케이블. 10스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문제를 풀 때에는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고 소거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거 이거 맞는 건데 그거 소거. 이거 모르겠는데 그거 냅둬보고 이거 소거. 답이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고득점을 하실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푸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 사용하는 경우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의 경우 얼마인가? 우리가 병렬 접속을 할 때 구리 같은 경우에는 50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은 70스퀘어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0스퀘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전로의 절연 원칙에 따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절연할 수 없는 거 뭐예요? 기술적으로 절연할 수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접지선은 절연을 할 수가 없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접지선은. 그래서 보시면 접지점, 시험용 변압기는 기술적으로 절연이 불가능하죠. 저압 가공 전선로에 접속되는 변압기는 절연을 해줘야 되겠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9번 문제.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하여 절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기로 있었죠. 전기로. 20번.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 정전이 어려운 경우
절연저항이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 성분의 누설 전류가 몇 미리암페어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 성능은 적합하다고 보는가. 우리가 저압에서 절연 저항을 얘기할 때 누설 전류는 1mA 이하, 절연 저항은 1메가옴 이상이면 안전하다, 절연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답은 1mA가 답이 되겠습니다. 21번. 절연 저항 측정 시 SLV 및 PLV의 계통은 DC 250V 시험 전압에서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되는가? 0.5죠. 이거 여러분들이 이 표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암기하셔야 된다. 여기는 0.5mA, 0.5mA, 1mA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5메가옴, 1메가옴, 1메가옴인 거죠. 0.5메가옴. 한 번만 잘 기억해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2번. 최대 사용 전압이 22,900인 삼산식 중성선 다중접지식 전로의 대지 사이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얘는 22.9kV는 25kV 이하 중성점 접지 방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0.92배가 된다. 0.92. 그러니까 22,900은 그냥 여러분 0.92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22,900에다 0.92를 곱하면 21,068V가 됩니다. 23번. 22.9kV 삼상 4선식 다중접지 방식의 지중전선로의 절연 내력 시험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직류로 할 경우 시험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직류가 아니라면 22,900이니까 어떻게? 0.92를 곱하시면 돼요. 0.92를 곱하면 뭐라고 했어요? 21,068V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직류로 할 때는 교류 시험 전압의 2배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직류로 할 때는 교류 시험 전압의 몇 배? 2배. 그래서 2배. 2를 곱하게 되면 42,136V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24번 문제. 최대 사용 전압이 7,000V인 회전기. 회전기에는 뭐가 있어요? 발전기, 전동기, 정류기. 그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조상기, 정류기가 아니라. 이때 절연 내력 시험은 몇 볼트에 시험 전압을 전선과 대지 간 연속하여 10분가에 견뎌야 되는 거예요. 시험 전압이 얼마냐? 7kV 이하니까 1.5배네. 그죠? 1.5배. 최저는 500V이고. 그래서 7,000에다가 1.5를 곱하면 150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25번.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의 절연 내력 시험 시 시험 전압은 어느 곳에 가야 되는가? 권선과 대지 간. 그쵸? 여기 보시면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해야 된다. 그래서 권선과 대지 간 됩니다. 26번.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두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 경우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험 전압을 인가해야 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류로 할 때는 1.5배이고요. 교류는 1배이죠. 그래서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직류, 1배 교류 전압이 됩니다. 27번.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라는 게 있어요. 그죠?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해 접지인 거죠. 즉 뭐예요? 구분해서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해 접지. 종류에서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 종류를 물어보는 거네. 이게 아닌 게 뭐냐? 개통 접지가 됩니다. 28번. 접지 시스템의 구성에서 접지극은 무엇을 사용하여 주 접지 단자에 연결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보면 얘가 뭐예요? 접지 단자인 거죠. 얘는 접지극이에요. 여기서 접지극은 무엇을 사용하여 접지 단자에 연결하는, 여기가 뭐냐 이거죠. 이거 접지 도체가 되겠죠. 접지 도체. 다음 문제 29번.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하여야 하는 접지극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즉 뭐야?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접지극은 다음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할 수 있다. 콘크리트나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이라든가 토양의 수직 또는 수평으로 매설된 봉, 금속 전극이 되겠고요. 케이블의 금속 외장 및 그 밖의 금속 피복 가능합니다. 지중 금속 구조물,
가스관은 안 되겠죠. 수도관, 그죠? 이런 거 됩니다. 대지에 매설된 철근, 콘크리트, 용접된 금속 보강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화 콘크리트는 제외된다. 근데 여기 대지에 매설된 강화 콘크리트에 용접된 금속 보강재라고 되는 4번이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0번. 접지극을 매설 시 지표면으로부터 얼마 이상 깊게 해야 되는가? 지표면으로부터 0.75m 깊게 접지극을 시설해야 됩니다. 다음 31번. 접지극을 시설하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수도관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스관은 안 되죠. 그러니까 가연성, 폭발성이 있는 그러한 금속관에는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죠. 수도관은 가능합니다. 단 3옴 이하이고 그 지름이 75mm를 넘어야 되겠죠. 다음 32번. 금속재 수도관로는 접지공사에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로 알맞은 것은 접지선과 금속재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찌름 75mm 이상인 금속재 수도관의 부분 또는 이로부터 분기한 안찌름 75mm 미만의 금속재 수도관의 그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금속재 수도관의 대지간의 저항값이 2옴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거리는 5m를 넘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지중해 매설된 금속재 수도관로는 각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안찌름이 75mm 이상이고 3옴 이하, 2옴 가능하네요. 그죠? 안찌름이 75mm의 분기한 안찌름 50mm의 수도관의 길이가 뭐예요? 5m, 그죠? 5m면 가능한데 6m니까 안 돼요, 그죠? 전기 저항값이 2옴 이하면 또 가능한데 이것도 안 되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나머지는 5m 이내이거나, 그죠? 가능하네, 5m 이내니까, 그렇죠? 34번. 큰 구장전류가 구리 소재의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는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전류가 작으면 6스퀘어, 전류가 크면 16스퀘어라고 했어요. 피레 시설 같은 경우에는, 피레기 같은 경우에 접지도체는 16스퀘어였어요. 그죠? 근데 고장전류가 크지 않을 때는 6스퀘어였고요. 고압에서도 중성점 접지에서 고압에서 6스퀘어. 25kV 이하 중성점 다중 접지에 지락사고가 발생 시 2초 이내에 차단하는 장치가 있으면 6스퀘어. 그 이외에는 16스퀘어.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구리 소재의 접지도체를 통해 흐르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니까 6스퀘어.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는다니까 6스퀘어, 그죠? 답은 6스퀘어. 35번. 22.9kV 다중접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의 저압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 중성점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연동접지선의 굵기를 최소 몇 스퀘어로 하는가? 이때 지락이 발생했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한다 라고 됐으니까 6스퀘어가 되겠죠. 앞에 34번에 설명할 때 다 된 내용이죠. 36번 보겠습니다. 이동하여 사용하는 이라고 돼. 이동하여. 그럼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선의 접지 도체는 고압 및 특고압은 무조건 10스퀘어라고 했고요. 저압에서 다심은 0.75, 연동 연선은 1.5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동하는 특고압, 고압이라고 돼요. 그냥 10스퀘어, 10스퀘어. 1번 답이 되겠다. 37번 보겠습니다. 보호도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호도체 종류 뭐예요? 다신 케이블의 도체, 충전 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라고 되어 있고요. 금속 케이블의 외장, 차폐, 외장, 전선 묶음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가요성 금속 전선관은
안 된다. 금속 전선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을 집어넣기 위한 어떤 관이에요. 관. 얘네들은 보호도체로 쓸 수 없습니다. 38번.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여기 얘는 뭐예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인 거죠. 2번, 3번, 4번은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39번. 보호도체 시설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보호도체를 접속하는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그죠? 접속부는 납땜하면 안 된다라고 돼야 되겠죠.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개폐장치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다음에 40번. 선도체의 단면적이 16스퀘어인 경우 보호도체와 선도체의 재질이 같을 때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16스퀘어 이하에서는 선도체의 굵기와 같아져요. 보호도체는 선도체의 굵기와 같아야 된다. 언제? 16스퀘어 이하일 때. 그러니까 얘가 16스퀘어니까 그냥 16스퀘어가 답이 되겠죠. 35 이하에서는 16이고요. 그죠? 35가 넘어가게 되면 선도체의 반이 돼야 되겠죠. 16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16이 됩니다. 다음 41번. 전기 설비의 정상 운전 상태에서 보호도체 10m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를 때 보호도체가 하나인 경우 단면적을 몇 스퀘어 이상의 알루미늄 선으로 보강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호도체의 전류가 10mA를 넘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보호도체의 굵기를 굵게 해줘야 돼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10스퀘어가 되고요. 알루미늄은 16스퀘어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 알루미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16 스퀘어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보호도체와 중성선의 겸용. 중성선은 N이잖아요. PEN. 얘는 선도체와 겸용인 거고 얘는 중간도체와 겸용인 거죠. 43번. 겸용도체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겸용도체는 고정된 전기 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면적은 구리 10스퀘어, 알루미늄 16스퀘어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중성선과 보호도체, 겸용도체는 전기 설비의 전원 측에 시설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원 측이 아니라 뭐예요? 부하 측에 시설되면 안 되고 전원 측에 설치되어야 되겠죠. 3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폭발성 장소에서는 보호도체를 전용으로 사용한다. 즉 겸용도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44번. 주접지 시스템에 주접지 단자를 설치하고 연결해야 할 도체로 잘못된 것은,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문제에서 주접지 단자에 연결되는 게 뭐가 있느냐? 뭐 P선, 그렇죠? 보호도체 연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접지도체 연결 가능하죠.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도체, 그죠? 등전이 본딩도체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능성 접지도체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접지극은 얘와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접지도체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45번. 저압수용과 인입구에 설치한 접지도체는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되는가? 저압수용과 인입구. 그림으로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전주가 이렇게 있고 집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이 수용과에서 이 접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얘는 6스퀘어 이상을 써야 된다. 그렇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6번. 저압수용 장소의 개통접지 TNCS 접지 개통으로 접지 공사 시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구리로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 보시면 겸용 보호도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겸용일 때에는 구리는 10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뭐 저압수용과 무슨 개통 이런 게 몰라도 겸용도체 PEN 같은 경우에는 10스퀘어 이상이 되어야 된다. 겸용도체는
고정 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구리는 10스퀘어, 알루미늄 16스퀘어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폭발성이 있는 곳에서는 겸용도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47번. 고저압 온촉 시 저압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로서 1초를 넘고 2초 이내에 자동 차단되어 있을 때 고압전로의 일선지락 전류가 30A인 경우에 중성점 접지 저항 값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중성점 접지 저항 R은 공식이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죠. I 지분의 150, I 지분의 300, I 지분의 600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선지락 사고 시 자동 차단 장치가 얘가 1초 이내에 동작하면 I 지분의 600이고 1초에서 2초 이내에 동작하면 I 지분의 300이고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I 지분의 150이다. 근데 해당 문제에서는 뭐예요? 1초를 넘고 2초 이내에 동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네. I 지분의 300. 그럼 여기에서 일선지락 전류가 문제에서 30이라고 주어졌고 300 해보시면 여기 15m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15옴이 되겠다. 즉 자동 차단 장치가 몇 초 이내에 동작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다. 48번. 전기 설비의 접지 계통과 건축물의 필해 설비 및 통신 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으로 통합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 낙뢰 등 과전화로부터 전기전자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야 되는 것. 다 뭐예요? 접지 계통, 필해. 여러분들 우리가 필해 설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필해 설비의 등전이를 할 때 항상 뭐가 있어요? 직접 접지하거나 또는 서지 보호 장치를 통해 접속을 하거나 또는 뭐 있었어요? 절연 방지 절연 방지 캡을 통해 접속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필해 설비 나오면 그냥 서지 보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49번. 건축물 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금속재 배관의 보호 등전이 본등 시 내용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한 개소에 집중해서 인입하고 인입 부근에서 서로 접속하여 등전이 본딩바에 접속한다. 그죠? 한 개소로 집중해 들어와라. 한 개소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딩 도체를 한 개의 본딩바에 연결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되는 최초의 밸브 뭐예요? 전단이 아니라 후단에서 등전이 본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조물의 금속 보강제는 등전이 본딩을 한다. 50번 문제.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로 알루미늄을 사용할 때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는 뭐죠? 주 접지 단자와 뭐 수도관에 연결되거나 또는 철근에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16 스퀘어로 되어 있습니다. 51번.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가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은 경우 본딩 도체에 사용되는 구리선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여야 되는가? 보조 보호 등전이는 뭐예요? 전동기와 철근 간의 등전을 위해 연결하는 것이죠. 이때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했어요. 기계적인 보호가 될 때는 2.50, 보호가 안 되면 4죠. 알루미늄은 똑같이 그냥 16 되겠죠. 52번. 절연성 바닥으로 비접지 장소에서 국부 등전이 본딩을 해야 할 경우 전기 설비의 간격이 몇 미터 이내인가? 이거 뭐예요? 접촉 범위잖아요. 팔을 이렇게 쭉 폈을 때 2.5m, 그렇죠? 2.5m 이내를 접촉 범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5m 이내에 두 개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닿았을 때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5m. 53번. 외부 필해 시스템에 구성하는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외부 필해 시스템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되어 있습니다. 서지 보호 장치는 해당되지 않죠. 54번. 돌침, 수평도체, 메쉬도체 요소 중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 시설하는 것은 수레부죠. 수레부. 55번. 건축물이나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필해 시스템에서 가연성 벽과 이격해야 될
경우 인하도선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인가? 이 구조물과 즉 건물과 인하도선의 이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0.1m 이상 이격을 해야 되고 만약에 가연성 벽면인데 이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도체의 굵기를 굵게 즉 100스퀘어 이상으로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1m 이상 이격을 한다. 56번 외부 피레 시스템 접지극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평 접지극, 수직 접지극, 얘를 뭐라고 A형 접지극이라고 하죠. 환상도체 접지극이나 기초 접지극은 B형 접지극이다라고 하죠. 보도체 접지극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57번 외부 피레 시스템의 접지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표면 0.75 이상 깊이 매설해야 되고요. 대지 저항이 높거나 전자통신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 뭐야? B형 접지극을 쓰라고 했죠. 그죠? 환상도체나 기초 접지극으로 한다. 접지극의 재료는 대지 환경 오염에 부식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환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B형 접지극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58번 외부 피레 시스템이 건축물, 구조물에 접속된 금속재 설비 등전이 본딩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전이 본딩은 기초 부분 또는 지표면 부근에서 시설해야 되죠. 그 외부 피레 시스템과 내부 피레 시스템을 등전이 할 때 접지극에 가까운 곳에서 등전을 하라 이런 얘기죠. 등전이 본딩 도체는 주 접지극에 접속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등전이 본딩 바에 접속하는 거예요. 등전이 본딩 도체는 등전이 본딩 바에 접속한다. 그래서 등전이 본딩 도체는 등전이 본딩 바에 접속한다.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등전이 본딩 바는 접지 시스템에 접속하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절연 요구에 따른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피레 시스템과 내부 설비의 도전성 부분은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여기는 등전이 본딩 도체는 등전이 본딩 바에 접속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공통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총 58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각각에 대한 답을 암기를 해주시고 또 이 문제를 풀면서 기억이 나지 않았거나 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교재 이론 부분을 참고하시거나 또는 영상을 봐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암기가 할 수 있습니다.